하루의 깔끔한 마무리 스포츠와 함께 하시죠. 세상의 모든 스포츠 이야기가 있는 곳 스포츠앤플러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스포츠 뉴스 배달 라이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기자분 두 분이 오셨네요. 먼저 김효경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효경입니다. 네, 어제 왔던 분 아닙니다. 네. 네. 재미있고 좋은 소식 또 뭐 때때로 힘든 소식 있어도 뒷이야기까지 좀 최대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맨날 농담처럼 오시는 기자분들 좀 외향이 비슷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 드디어 새로운 타입의 기자분이 오셨습니다. 김정용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축구 전문 매체 풋볼리스트에 있는 김정용입니다. 네, 좀 다르죠? 그렇죠. 정용수님. 네. 아니 근데 어제 안 그래도 그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매번 밤 늦게 끝나고 또 취재를 위해서 뭐 스텝 선수들과 뭐 저녁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 그 사실상 이 체구가 취재력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용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 말한 사람 누굽니까? 그 말한 사람이 정세영 기자. 제가 친한 분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있고 기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면 공수 간격이 세상에서 가장 넓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격수들은 절대 내려가지 않고. 근데 운동을 하긴 해요? 그것도 가끔 보이죠. 핑계가 있어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용어 쓰는 거 별로 좋지 않긴 한데 젠지는 달라요. Z세대는 또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낮에 기사 쓰고 저녁에 마라톤 뛰러 가고 그래요? 저녁에 이제 몸 만들고 바프 찍고 이야. 제 아래로 제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간극이 좀 느껴지겠네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은 뭐 어찌 보면은 예전의 취재 문화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요즘엔 실제로도 왜냐면 구단의 담당자들도 그렇게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구단 담당자들도 이제는 밥만 먹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효경 기자, 정세영 기자, 서호정 기자 이런 기자분들의 취재력은 여전하다는 거 믿어보면서 오늘도 한번 또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상한 조끼 입고 있냐고. 공사하다 왔냐, 뭐하다 왔냐, 뭐 그러시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기자 배달 라이더, 뉴스 배달 라이더라고 해서 뉴스 스포츠 소식을 친절하면서도 신속, 정확히, 빨리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역시 많은 소식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이 컨셉뿐만이 아니라 사실 해보다 안 되면 바꾸려고요. 아직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뭐 좀 지나 보면 바꿔보죠. 뭐 분장쇼 이런 건 아니죠? 분장쇼도 고맙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주셔서 한번 진지하게 승복이 괜찮죠? 승복. 승복이요? 제가 승복 입는 날 새로 깎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자분들한테 좀 잘 맞는 컨셉이 뭔지 많이 고민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스포츠앤플러스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는 오늘의 스포츠로 출발합니다. 자, 야구 결과 보기 딱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야구 결과를 김효경 기자가 신속 배달합니다. 야구 결과 다 나왔나요? 네, 아직 도착 중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비가 와서 한 경기가 취소가 됐고요. 두 경기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두 경기나요? 네, 일단 종료된 경기들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울산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두산이 롯데를 3대 2로 이기면서 3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오늘 두 팀 좀 기대를 모았던 게 국가대표 투수인 곽빈과 박세웅 두 선수가 나섰는데요. 정말 멋진 투수전을 보여줬습니다. 곽빈 선수는 7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요. 투구수가 올 시즌 최다인 11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박세용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요. 1회에 양석환 선수에게 3점 홈런을 맞으면서 불안하게 출발했는데 이후 2회부터 8회까지 정말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8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결국은 두산이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1회 양석환 선수의 3런 홈런이 결승점이 됐습니다. 최근에 사실 좀 두산 팬들이 이승엽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조금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투수들이 조금 많은 공을 던지고 좀 빡빡한 일정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승엽 감독이 좀 지난 시즌 5위를 차지하고
올 시즌에는 뭔가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곽빈 선수가 말씀드렸지만 112개의 공을 던졌고요. 네. 사실 최근에는 선발 투수들이 100개 이상의 공을 던지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만큼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8회 이영하, 9회 김태견 이제 가장 믿음직한 선수들 2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의 기록만 따지면 두산이 가장 불펜이 좋은 팀인데요. 김태견 선수의 경우에는 어제 1과 3분의 1이닝을 던졌었는데 오늘 또 1이닝을 던졌고요. 이영하 선수는 최근 열흘간 6경기에 나섰어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독한 야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승부를 짓겠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하다가 부상 위험도 있고 지금 중반기를 막 지난 시점에서 승부를 굳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후반기로 갔을 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이승엽 감독과 두산 좀 코칭 스태프의 남은 시즌 관건이 이 남은 불펜 투수들의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과 KT의 경기 오늘 정말 야구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기 내용인데요. 키움이 8대 0으로 앞서다가 네. 9회 8대 8 동점이 됐습니다. 9회요? 네. 네. 사실 초반만 해도 키움 국내 선발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하영민 선수가 오늘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KT 타선을 굉장히 잘 봉쇄했습니다. 반면에 좀 이름값에서 앞서는 KT 고영표 선수가 선발이었는데 1회 3점, 2회 2점을 내줬어요. 그래서 승부가 좀 빨리 넘어가는 듯 했는데 KT 타선이 최근 분위기가 좋아서 8, 9회에만 8점을 내면서 와. 동점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경기도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제 3회 말 도중에 폭우가 내려서 경기가 1시간 5분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그라운드 재정비를 하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경기 포인트는 삼성이 2위라는 점입니다. 네. 최근 야구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밈이 됐는데 호랑이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위 기아를 2위 팀이 따라붙고 맞대결을 펼칠 경우에는 대부분 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경기 전까지 찾아보니까 13승 3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위 팀하고 붙었을 때요? 네, 2위 팀을 만나면 와. 거의 8할대 승률 팀으로 변신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 초반에는 이제 삼성이 이재현 선수의 홈런으로 앞서 나갔는데 지금 기아 타선이 폭발하면서 9대 3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역시. 약간 네, 과학이라고 봐도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아 이범호 감독하고 좀 선수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특별히 2위 팀이라고 해서 뭐 더 열심히 하고 뭐 8위, 9위 팀을 만난다고 해서 뭐 대충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자신들도 모르게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화와 NC 경기가 오늘 창원에서 있었는데요. 오늘 한화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1회에 4실점을 했어요. 사실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피치컴을 류현진 선수가 오늘 사용을 했거든요. 네. 네, 이재원 선수와 배터리를 이뤘는데 1회에 4실점 이후 2회부터는 피치컴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한 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류현진 선수는 피치컴을 그 메이저리그 있을 때 썼다면서요? 저도 굉장히 잘 다룬다고 들었는데 네. 아마 이재원 선수만 사인을 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초반에 어려운 상황을 딛고 6회까지는 잘 막았는데요. 하나 타선이 9회 초 1사 만루 찬스에서 병살타가 나오면서 결국 4대 3 그대로 한 점 차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용 기자도 야구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제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요? 까딱하면 실어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라서. 예. 아니 근데 그 김정용 기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축구 전문 기자인데 그 축구 전문 기자분들도 다른 스포츠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건 뭐 개인 차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축구 전문 매체에서는 일을 할 때만 축구 보고 밥 먹을 때 무조건 야구 트는 매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는 많이 그 지역 연고와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어디신데요? 저는 충청도라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한화가 있긴 한데 근데 충청도 중에서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어서 제 주위에 야구를 보는 애가 아예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에 몽둥이를 든 독수리 인형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몽둥이를 든 독수리 인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빙그레 인형이었습니다. 빙그레 인형이구나. 그 정도로 야구를 모르는 동네에 살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정용 기자가 이제 축구 관련 소식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차분해 항상.
어떤 그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차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차분하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게 피 속에 흐르는구나. 충청 바이브인가요? 예. 사실 속에서는 불을 끄는데 이제 충청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네. 이러다 화병 나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야구 소식 듣다가 궁금하신거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끼어드십시오. 저는 솔직히 제가 예전에 알던 선수 이름들이 계속 감독으로 나와가지고 예. 요즘은 그렇구나 예.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승엽이 감독이야. 네, 그래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경기 결과 아직 뭐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순위 변동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1, 2위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질 것 같고요.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NC가 다만 이제 5할 승률을 되찾으면서 5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NC가 좀 6월, 7월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투타 모두 좀 안정되는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네. 이제 뭐 외국인 선수가 지금 가장 안정적인 팀이 NC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을 야구를 향한 좀 진군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주목해서 보는 게 KT의 행보입니다. KT가 지난 시즌에도 거의 최 10위까지 내려왔었죠. 네, 중간 그 시즌 초중반, 중후반까지 그 중반까지 10위였다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사실 올 시즌도 KT를 상위권으로 꼽았던 이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우승 후보로 KT를 꼽았었는데 이제 전반기를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으로 맞춰서 좀 반성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네. KT는 기본적으로 일단 선발 요원들이 워낙 좋습니다. 뭐 어제 그제 경기에서도 벤자민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가 호투를 했고요. 뭐 고영표 선수가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이닝을 먹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불펜 자원들이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긴 한데 또 타선과 베테랑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네. 최근에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올스타전 전까지 6위 아래에 있던 팀들이 5위 안에 가을 야구를 했던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 찾아봤거든요.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비율이라. 그럼 그래 최소한 한 30%는 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하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팀 중에 5팀이 하위권인데 그 5팀 중에 한 팀만 반전에 성공을 한 거죠. 이야.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KT밖에 그러니까 올스타전 없었고요. 기점이라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사실 후반기에 승부를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좀 뭐 NC, KT 두 팀이 좀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마지막 가을 야구 자리 누가 차지할지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사실상 오히려 전반기 마지막쯤에 좀 주춤했던 기아가 오히려 더 치고 나가서 2위와의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고요. 2, 3,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리고 네. 가을 야구 마지막 자리가 불꽃을 튈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가 나눴던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롯데와 한화 가장 많은 팬을 거두리고 있는 구단들 중 둘인데 과연 이들이 가을 야구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한 분은 한화는 어렵지만 롯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 분은 둘 다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김효규 기자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그 MBTI T인데요. 예, T적인 사고를 말하면은 역시 하나는 좀 어렵다. 역시 하나는 네. 어렵다. 사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사실 한화 담당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오. 한 7시즌, 8시즌 정도를 했는데 그 시즌들에 비하면 올 시즌 전력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괜찮은 편이 아니라 솔직히 말합시다. 매우 좋죠. 이 정도면 아니 외국인 투수 3명 데리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문동주도 네. 괜찮고 다 네. 투수력도 좋고 그리고 사실상 타격이 이번 올해는 터지지 않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최은성 선수면 보면 타격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경문 감독 부임 전까지 좀 최원호 감독에게 많은 좀 화살이 갔던 것도 좀 기대치에 비해서 성적이 못 미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야구라는 게 굉장히 수비 좀 주루 전체적인 짜임새가 중요한데 이 한화의 경우에는 선발 투수진은 그래도 굉장히 뭐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리그에서 평균 정도 이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최근 6월 이후에 선발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을 찾아봤더니 한화가 2위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류현진 선수가 1회 4실점을 하긴 했지만 6월 이후에 류현진 선수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뭐 새로 단기 대체 선수로 데려온 와이스 선수도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현상 선수까지 가는 이 불펜이 사실 너무 불안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타선에서 장타를 쳐줘야 할 선수들
이제 뭐 최현성 선수가 안치홍 선수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마지막 경기 마지막 병살타가 안치홍 선수에게서 나왔거든요. 사실 해줘야 할 선수들이 해줘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다운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롯데 팬이거든요. 그 안치홍 선수 다시 롯데로 데려오고 유강남 선수 다시 데려갔으면 어떨까 약간 그런 욕심도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롯데 정말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렵게 모셔온 80억짜리 포수 유강남 선수가 무릎 수술 때문에 시즌 아웃이에요. 7개월? 네, 맞습니다. 예, 7개월 시즌 아웃이더라고요. 아웃이죠. 올 시즌 완전 아웃이고 7개월이면은 지금부터 7개월이면 내년 빨라야 2월입니다. 네, 사실 스프링 캠프도 거의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강남 선수가 물론 이제 FA 금액은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유강남이라는 이름에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합당한 성적을 냈어요. 타율 2할 6푼 1리였고요. 10홈런 55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강남 선수의 어쨌든 가장 좋은 강점이 투수 리드인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어요. 근데 올 시즌부터 모두가 알지만 ABS라는 이제 새로운 스트라이크 그 카운트 제도가 생겼죠. 사실 유강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프레이밍 또 뭐 미트질이라고 하는 그쵸.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유강남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올 시즌 하나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도 타격이나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타율도 1할 9푼 1, 2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저조했고 뭐 전체적인 성적도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달 16일 전부터 아예 부상으로 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강남 선수의 물론 이탈이 롯데로 봤을 땐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유강남 없이 좀 정보근과 손성빈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왜냐하면 상승기 성적이 유강남 없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하긴 한데 돈이 아깝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전임 단장님께서 남기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네. 참 마음들이 좋으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저희가 누차 강조하지만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각 구단들인데 그 여러 가지 변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변수들이 일단은 지금 장마 계속 우천 취소 혹은 이제 경기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더위에서 무더위 상황 속에서의 체력 관리가 있을 거고 이쯤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역시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불펜과 부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상 경우에는 사실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항상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 이후에 부상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당장 오늘 유강남 선수도 시즌 아웃이 됐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박병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결장을 했죠. 어쨌든 이 구단들이 최근에 트레이닝 파트에 좀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시즌을 좀 치르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좀 선택으로 내려질 때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네. 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펜 싸움이 사실 후반기로 갈수록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다들 기억하시면 13점 차도 동점이 된 경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 어느 때보다 보면 지키는 야구가 힘든 시즌이 됐습니다. 이게 불펜이라는 게 이제 투수들을 일주일에 2-3번 이상 등판하고 또 불펜 피칭까지 하다 보면 사실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가장 좀 성적이 좋았던 LG와 KT의 경우에는 정말 단단한 불펜이 강점이었었잖아요. 뭐 LG나 KT가 5회까지만 이기고 있으면은 거의 90% 이상의 승률로 경기를 잡았었는데 올 시즌 두 팀 다 불펜 투수들이 부상 또는 부진으로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NC 역시 지난해 정말 화려한 불펜으로 뭐 6명, 7명씩 불펜을 뭐 때려 넣어서 정말 포스트 시즌에서 돌풍까지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불펜 평균 자책점 지난해 1위에서 5위까지 팀 중에 가을 야구를 못한 팀이 기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6위가 두산이었거든요. 올 시즌도 후반으로 가면 결국 이 불펜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특히 타구 투저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아까 두산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좀 빨리 구원 투수들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마무리 투수들도 예전에는 뭐 3점 차가 돼야 세이브가 기록되기 때문에
뭐 2, 3점 차에서만 마무리 투수를 투입했는데 최근에는 8회부터 투입하거나 4점 차가 돼도 마무리 투수를 그대로 넣는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없는 야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가장 좀 중심을 잘 잡고 불펜 투수들의 힘을 좀 잘 비축했던 팀이 후반까지 잘 달릴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야구 전략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혹시 김종윤 기자 잠깐 나갔다 오실래요? 그냥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어요. 예.